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영이고요.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3,000을 이제 한 3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죠. 지수가 좋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까 조방원이 참 좋다더라라는 그런 얘기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을 많이 태우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든든히 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 저희가 50분간 생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까지 든든하게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가장 먼저 오늘장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으로는 종가를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0.74% 강보합권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포인트로는 21포인트가 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종가 2,97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막판 들어서는 강한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장 중에는 약간은 머뭇거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수급적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강보합권이네요. 4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780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779포인트 선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환율의 부담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다시피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해줬다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다시 컴백을 했죠. 계속해서 쇼핑에 나서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 우위 보였지만 기관은 7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였지만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해줬다는 점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할지 프로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르게 빠지는 매매의 정석 수익마스터 김충석 마스터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우리 시장이 너무 좋았다곤 하지만 이 중동 리스크, 중동 이슈는 또 언제 큰 불씨로 번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수익마스터와 함께 하시면 그 수익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가까이서 수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에만 이 QR코드 열려 있는데요. 지금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실행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장 한번 되돌아보고 내일장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공략할지 저희 팍스 통신만 QR코드 입장하셔서 수익을 내는 종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수익률 결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피곤에 지친 장에서도 수익률은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서 소개하신 마음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 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계십니다. 수익률이 무려 16%의 수익을 또 대단하게 기록을 해줬는데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볼게요.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종목은 보이시죠? 보너스 종목으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너스로 옛다 수익하면서 수익을 던져주셨습니다. 수익률 10%의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죠.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짚어줬던 두 종목이 모두 다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인데요. 진격의 화장품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올랐고 한학령 해제 기대감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7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은 8.6%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더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는 걸로 하겠고요. 따라하면 무조건 낼 수 있는 수익 제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는데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2자릿수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 1% 수익을 기록하기도 어려운 요즘 꼭 들어오셔서 2자릿수 수익률 제대로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익률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통장에 0을 하나 더 붙여드립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로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수익 마스터 김충석 마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석. 네. 제가 앞서도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2개가 벌써 지금 수익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뭐 장도 좋았고요. 네. 또 이제 또 제대로 된 그 맥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뭐 오래 안 걸리고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혹시나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고 또 매매에 또 활용하시고 또 적절한 결과를 또 얻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하신다는 말 좀 드려보겠고요. 마스터님이 되게 인상은 푸근하신데 뒤에선 되게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시고 계신 만큼 저희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을 끌어올려줬던 게 하이닉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혼자만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왕관을 찾아올 수 있을지도 그런 궁금증이 드는 하루였고, 대체적으로 시장은 좋았다고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장 자체는 좋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부터 아니었습니까? 4월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98까지 네. 딱 갔었단 말이죠. 한 1.5, 1.4포인트가 모자라서 3,000을 좀 못 찍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 뭐 대표 주자 또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인데, 근데 지난 4월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는 과정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 좀 기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여를 안 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장 오르기만 했어요. 뭐 또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이런 섹터
종목들이 그 주도가 되지를 않았다 보니까 사실 당일 이슈에 따라서 또 수급 쏠림 현상이 또 심하고 때문에 이제 당일 이슈에 따라서 또 뭐라고 할까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고 할까요?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또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의 좀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속도 빠른 개별주 순환매 장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 뭐라고 할까 알맹이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그 케이스였다 보니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 때 그 전부터는 그냥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이 차트를 바로 한번 봐보실게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올랐습니다. 한 2.5% 이상 올랐어요. 물론 수치 자체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삼성전자 그 비중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최근 6, 7개월간의 그 모습만 놓고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크게 한번 봐보세요. 지난해 한 3분기서부터였죠. 3분기서부터 정말 수직 낙하한 그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과정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은 뭐냐?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닥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인데 이제야 또 이제 외국인이 어제 오늘 비교적 강도 높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죠. 선행적인 역할은 투신이라든지, 네, 또 이제 금융투자, 또 기타 금융, 뭐 은행권으로 좀 매수세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의 상승, 또 최근 그 바닥에 대한 그 신뢰도를 더 높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매저 수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뭐 차트로 봐도 바닥이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유동성도 지금 공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 삼박자 중에 이제 모멘텀이 중요한데, 근데 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특별 그 반도체 지원법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원인가요? 상원인가요? 여기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만 좀 물꼬를 좀 튀게 된다면은 바닥권 탈피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삼성전자 연봉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런 음봉 끝자락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끝자락에서는 반등.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여갔다는 거,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지난해 3분기서부터 수직으로 낙하한 부근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저점 높아지고 있는 이 저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분명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건데 그냥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삼성전자 덩치라든지 또 종목 특성을 본다면은 이거를 이 종목으로 단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단타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현재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로서 비중을 점차 늘려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유리하게끔 평단을 계속 낮춰가는 작업들 해놓는다면 분명 향후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수급 쪽으로도 괜찮고 모멘텀도 긍정적입니다. 쭉쭉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입장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셔서 요거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전략과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선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 이야기와 함께 종목으로 좀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이버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법도 한데요. 특히 AI 쪽이 워낙 오늘 강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도 덩달아서 춤을 추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너무 올라버리다 보니까 올라타도 괜찮을지 가격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십니까? AI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AI 쪽이야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정책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날개가 좀 달렸다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것도 무작정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또 고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또 물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고점에서 물리는 거 내가 샀더니 고점이다.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 것보다는 또 그들을 또 선행지표 삼아서 같이 오를 수 있는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들 종목들을 좀 잘 선점해 놓는다면은 오히려 그런 고점에서 좀 매수해서 물려버리는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AI는 누가 보더라도 좀 대세예요. 대세이기 때문에 그 대세에 편승을 해야지만이 여러분께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 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선별적인 부분들 그래요. 어떤 것들을 또 내가 해야 될런지 그런 매매 팁을 또 자세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팍스통신망에 오세요. 수시로 여러분들 매매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장중에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런 것들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에 맞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무작정으로 가지 말고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라. 정말 무엇보다 AI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한번 짚어주셨지만 저희 팍스 통신망 이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지 자세한 코멘트 주신다고 하고요. 언제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전략 짜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증권가에서는 최선호주로 이제 카카오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네이버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형 올림픽이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네이버, 성격이 정말 좋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누가 더 매력적이세요? 둘 다 고를 수 없나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거는 일단 차트 먼저 보시죠. 왜냐하면 둘 다 괜찮단 말이죠. 카카오 말씀하셨던 카카오 차트 먼저 보고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뭐 반응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기간에 보면은 약 37,000원대에서 지금 55,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상승 과정에서 수급이 역시나 그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외국인은 그냥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 매수하는 날이 있으면 매도하는 날이 있고 합니다만 국내 기관의 동향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0만 주넘게 지금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있고 뭐 투신, 연기금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에 금융투자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기타 기관권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주가의 그 신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또 큰 틀에서 한번 봐보세요.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의 추세를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추세 전환을 하면서 시그널을 지금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뭐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뭐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잘만 활용하면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뭐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같이 장 살펴보면서 그런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20%가 올랐습니다. 아니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약 18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25만 원대. 이게 뭐 JP모건에서 그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25만 원의 그 목표가였는데 한 10% 정도를 더 올렸어요. 27만 원 정도로 뭐 올렸고 또 얘는 정부에서 그 AI 쪽을 AI 수석으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이 됐단 말이죠.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찌 보면 인맥주로 엮이면서 이런 탄력을 나타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역시나 그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급도 뒷받침됩니다. 외국인이 좀 쏴주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매수세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예, 역시나 그 모멘텀이 있죠. 유동성 뒷받침되죠. 그런데 조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오늘의 탄력으로 인해서 바로 이 고점대들에 거의 뭐 근접했어요. 약간 돌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기술적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앵커님 이 네이버가 성격이 좋다고 했나요? 성격이 좋아요. 좋아요? 네.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성격은 별론데 되게 외모적으로 예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저는 카카오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진짜 이상형 올림픽이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처음에 둘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로 꼽자면 카카오가 조금 더 예쁘다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가 타이밍 궁금하시죠, 여러분?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가 타이밍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50분 중에만 이 통신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로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피드백 또 꼼꼼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흥하해운이고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해운주 당연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흥하해운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돌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찌 보면은 예견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지정학 리스크 중동 쪽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란이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이란으로서도 지금 여기를 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막는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한 20%가 지금 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부터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 유조선하고 선박이 부딪혀서 뭐 화재까지 났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 때문에 어찌 보면 어디가 안 좋으면은 또 그론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해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관련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때렸죠. 그 시점서부터 지금 강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잘 안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잘 안 내려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르는 과정을 보니까 수급은 사실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40만 주 가량을 쏴줬습니다만은 뭐 외국인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큰 비중은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또다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키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서 그 전황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역시나 타점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뭐 발빠른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더 이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더 끼있고 세게 움직이고 또 안정성이 보장이 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팁은 또 팍스톤 신망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으로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개별 대응,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시 한번 이 중동 쪽 이슈들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흥하해운 아무래도 이 중동 리스크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니 이슈의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차점과 전략 이야기들은 통신망 입장하셔서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SK이노베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정유, 석유주 오늘 강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유독 크게 올랐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도 했는데 좀 매력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그러게요. 이것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 지정학 리스크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60달러 선에서 한 75달러 선까지 지금 올랐단 말이죠. 약 네. 25%가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걸로 좀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뭐 사실 그런데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은 근데 이제 주가 위치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언제였습니까? 지난 3월부터였죠.
정말 이것도 수직으로 내리는 이런 상황인데 바닥을 딛고서 이제 그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11%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이 종목의 그 덩치로 비교하면 많이 오른 거죠. 또 상승 과정을 보자니 또 외국인 한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도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또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 쪽에서 매수세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더 이 바닥을 탈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고 역시나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래요. 이 배당률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연말에 배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음봉 공략이라든지 조정 시 뭐 적점 매수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단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뒷받침되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동향 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한다. 그럼에도 음봉이 나온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해볼 수 있는 그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을 체크해서 잘 들어가야 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체크는 박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자세히 또 마스터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수익률 리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소개를 하면 정말 바로바로 수익을 냅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했던 두 종목 일단은 수익을 정말 잘 내줬고요. 마음 AI, 이수페타시스, 달바 글로벌 뭐 리뷰할 종목이 3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미리 이야기 듣고 샀을 걸 고민도 했었는데요. 수익률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음 AI를 마음 간다고 하신 앵커님인데 마음 AI 같은 경우 뭐 AI 쪽 대표 주자라고 봐야죠. 또 요즘 다시 그 오늘 뭐 AI 종목들이 뭐 상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AI 쪽에서도 요즘은 피지컬 AI가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자체 플랫폼이죠.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 피지컬 AI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엔비디아가 또 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AI 학회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아주 거대한 업체들도 제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좀 나왔고요. 또 퀄컴 같은 경우 또 지원 대상에 또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하게 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그냥 가자라는 말씀까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일단 이 종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괜찮은 흐름이었죠. 이 시점으로 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좀 밀렸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월경에 형성됐었던 이 전 고점 때는 돌파 시도 혹은 돌파를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금 AI 쪽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여전히 보유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또 팁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빨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AI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바로 이 시점으로 기억하는데요. 뭐 살짝 눌렸나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견조하죠.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상승 추세 종목입니다. 역시나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다시금 AI 쪽 그 붐이 다시금 일고 있기 때문에 또 대장주 어디 안 가겠죠. 네, 그 중심에 있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 계속적으로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쪽 종목이죠. 이게 네 오늘 아주 탄력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틀간의 음봉이 나오면서 역시나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먼저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격을 콕 집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9% 혹시나 그 집어드린 가격과 비교하면 더 뭐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결과를 좀 내실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화장품 쪽이야 숫자란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증명이 된 이 섹터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 종목들이 다시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역시나 그 보유하신 분들, 수익권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금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수익권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나도 이 종목을 한번 사볼 걸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돈이 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사실 오늘 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아무거나 살 수는 없거든요. 입질이 제대로 올 수 있는 그런 황금 물고기라고 비유를 할까요? 그런 종목이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스터픽 종목 하나 공개해 주시죠. 네,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물론 이제 오늘은 AI가 아주 돋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소위 말해서 그 에너지죠. 네.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이 정말 이 상당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는데, 그렇죠. AI를 비롯해서 에너지의 중요성들이 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이 전력을 어떤 수단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뭘로 이동을 시킬까요? 뭐 공장에 뭐 옮긴다거나 가정에 옮긴다거나, 역시나 아까 망이죠. 전력망,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목을 선정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력 설비 쪽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 종목이죠. 뭐 송배전, 뭐 가솔령, 뭐 구급류 제조한다라는 종목입니다. 뭐 전력 수요 급증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AI 뭐 시대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들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도 73조를 좀 투입한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누적 부채가 200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섹터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 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날씨, 네, 이제 더워요. 또 장마가 또 이제 또 지나고 나면은 아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그럼 당연히 또 따라오는 건 전력 수요 급증 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또 중요성들 이런 부분들도 나올 텐데, 역시나 또 이제 시기상도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위치를 보면은 주가 레벨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지난해 그 3분기였죠. 뭐 지난해 3분기서부터 주봉입니다. 참고로. 네, 3분기부터 내내 내림세였습니다만은, 하지만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5일선을 타면서 이런 그 형성됐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주가 레벨업. 네, 아마도 더 날아가기 위한 지금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이번 주 못해도 다음 주 초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종료 후에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전력 설비라고 하니까 느낌이 좋은데요. 뭔가 수익을 또 바로 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익 여러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얻어가시고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매매 전략까지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큰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투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주목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스터픽 종목도 하나 더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100억 마스터플랜 3부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주식에서 체온계 역할을 해주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2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이 아니면 혼자 공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 쉽고 알차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차트에 대해서 먼저 계속적으로 체크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그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의 기본적인 것들, 첫 번째 캔들 이미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평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 네. 일단은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주가의 추세라든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또 이 저항과 또 지지의 역할을 또 충실하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 또 잘만 활용해도 여러분들 매매 또 성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랜빌 사람 이름이에요. 20세기 초 미국의 그 증권 분석가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매수의 4가지 법칙, 또 매도의 4가지 법칙을 만들었고, 이게 또 실전에서도 자주 또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는 것,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알고 있느냐 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 이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랜빌의 투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랜빌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여러분들 입에 맞게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수 신호 4가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매도 신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명확하죠?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이 부분들인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매도 신호 첫 번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하던 이동평균선이 둔화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방향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를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때 매도 신호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상승하던 이동평균선이 둔화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경우 매도라고 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실전 사례에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까만색 선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둔화가 됩니다. 주가도 별다른 방향 없이 내내 여기를 터치하더니 확실하게 지금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락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시점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르려고 했던 이동평균선이 둔화가 돼요.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둔화가 됩니다만은 근데 이런 라인을 또다시 이탈을 해버린다? 역시나 추세적으로 우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가 둔화가 된다? 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도를 염두에 두고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매도 신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경우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완만해집니다.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덜 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긍정적이죠. 근데 주가가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럴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매수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뚫어버리는 이 초입 구간이 어찌 보면 매수 신호인 것이지 이미 뚫고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다라면은 바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격이 확대가 되면은 매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돌파한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돌파하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매도 신호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전 사례로 보면 LNF예요. 뭐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면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완만해집니다. 근데 주가가 아래쪽에서 돌파를 해요. 차트를 늘어나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는 지금 티는 안 났습니다만 이격이 이만큼 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돌파를 해요. 이격이 벌어지니 다시금 하락을 이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돌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돌파 이후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쉬울 거예요. 매수 신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던 이동평균선 오르내리락 오르내리락하죠. 여기에 붙이면은 매수 신호로 작용했었고, 오르고 또 내리면 여기서 또 매수 신호로 작용했었고,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우하향하던 이동평균선, 당연히 주가가 내리니까 이동평균선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매도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는 부분들이죠. 실전 사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길게 늘어뜨려 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0선에 부딪히는지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시게 되면 까만색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저항이 맞습니다. 오르락 하도 붙고, 물론 이제 이런 건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오버슈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선의 그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듯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한다. 주가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금 잡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굳이 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던 주가가 이런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려고 하면 매수 신호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역시나 지지를 받고서 올랐던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이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이격이 벌어지면은 매도가 나오니 당연히 하락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자라는 거죠. 실전 사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올해 초 로봇주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로봇주, 대표적으로 클로봇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매수 신호였죠. 근데 뚫고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요. 역시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주가가 안 오릅니다. 내리죠. 당연히 20선에 붙으니까 당연히 상승합니다. 근데 오르는 건 좋습니다만 역시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이격이 벌어지면은 매도 신호라는 거죠. 역시나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격이 벌어지니 여기서는 또 내려오는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랜빌이라는 그 분석가는 명확하게 매수와 매도의 법칙들을 알려놨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실전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또 써먹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기본이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매매를 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또 그것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 큰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너스로요, 제가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뭐 특징주 살펴보면서 또 수익 리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마스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죠. 물론 지금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 종료 후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할 거고요. 이참에 보너스로 한 종목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종목 아니야?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 쪽에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선정을 했으니 당연히 화장품 전문 업체예요. 유럽 쪽 이제 최근에 그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2월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1등을 합니다. 뭐
또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뭐 중동 등으로도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빠르면 3분기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기여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화장품 섹터 어떻습니까? 정말 수출, 관세다 뭐다 해서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만은 아니죠. 관련 업체들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또 주가 역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낯익지 않습니까?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들인데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행 이슈,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초에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틀 참고 월요일 이후에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마 섹터 전반의 기대감에 의해서 우상향의 추세적인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도 잠시 후 방송 종료 후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 시작에 앞서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주식에서 체온계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조금 나는 이해가 이 부분이 안 간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 팍스 통신망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시면 이동 평균선, 매매 전략, 자세한 이야기들 꿀팁 전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카메라로 열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K뷰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도 맞지만 별개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진격의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사실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약간 힌트를 주셔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자세한 종목명은 팍스 통신망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통신망 안에서만 저희가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잘 간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종목명을 비롯해서 언제 들어가서 얼마큼 수익을 봐야 될지 그 자세한 전략도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지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